잘 아시겠지만 모든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가 포함된 항이 너무 많으니까 13의 x승으로 양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좌변을 함수로 둬봅시다. 어떤 이유로든 함수가 등장하면 증가 감소나 어목 볼록과 같은 성질을 파악하는 건 우리가 일관되게 받았던 훈련입니다. 13분의 5의 x승, 지수함수인데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입니다. 같은 이유로 13분의 12의 x승 역시 그렇겠죠. 감소함수 두 개를 더해도 감소함수일 거고요. 이 경우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순감소함수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 함수의 함수값이 1이 되는 지점이 있다고 해도 기껏해야 한 곳일 겁니다. 즉 방정식의 해는 많아야 한 개란 뜻이겠죠. 함수의 증감을 파악했으니 범위를 좁혀갈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5, 12, 13 왠지 익숙한 순서상입니다. 5의 제곱, 12의 제곱의 합이 13의 제곱과 같다는 건 마주친 적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위 방정식의 유일한 해가 2란 사실을 알게 됐죠. 현재까지 이 문제는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퍼즐 문제에 가깝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변의 13을 14로 바꾸었습니다. 이 방정식도 깔끔하게 풀릴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깔끔하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를 구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저 방정식의 해는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2라는 기호는 매우 간결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전선을 루트 2m만큼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제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지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납득 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 근사값을 구하거나 점화식처럼 해로 수렴해가는 절차 혹은 알고리즘을 찾는 게 최선일 수도 있죠. 해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략의 값을 사용하는 게 더 유용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함수를 결부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도 f는 감소함수입니다. 정확한 해를 못 구하겠다면 해가 존재하는 범위라도 알아봅시다. 1의 함수값은 14분의 17, 2의 함수값은 계산을 해도 되지만 저 상태로 둡시다. 13분의 5와 13분의 12의 제곱의 합이 1이라는 사실은 앞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분모가 더 큰 우변은 1보다 작겠죠. 완전히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없다면 추측과 비교를 통해서 대략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버려나가면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일 것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기술이 등장합니다. 위의 부등식으로부터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은연중에 중간값 정리가 사용됐죠. 해의 존재나 범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중간값 정리나 평균값 정리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오차를 계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죠. 차후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만약 x가 정수 범위로 한정됐다면 2, 3, 5, 7과 같은 소수의 나머지들을 이용해서 해의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배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학교 수학, 특히 시험에서는 정확한 값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 적용되는 수학에서는 성질을 이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